봄벼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한신대학교 개교 8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강성영 총장님 이제 재임을 하셨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 강성영 총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개교 85주년 기념 행사를 뜻깊게 거행을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45주년 행사와 함께 한마당에서 두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사회 속에서 한신대학교가 걸어온 길,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을 향한 그 길 걸어온 길들을 함께 회상하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에 아직도 그 살아있는 정신을 함께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주제는 광주 너머로 잡았고요.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특히 합수 윤한봉 선생의 기념비를 홍성담 작가의 작품으로 학교에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평화, 생명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신대학교 열심히 이 자리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이후 사회를 맡은 한신대학교 정의평화생명 5.18 행사장을 맡고 있는 김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행사의 시작은 이춘석 총동문회장님의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회장님, 총회장님이 총동문회장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동문회장이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분위기 많이 돼서 여기까지 와서 기도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여기가 기왕하는 개막식이니까 앉으시면 앉으신다고 사랑도 명예도 노래 한번 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붙여 새날이 올 때까지 촥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자, 앞서서 가라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가라니 산자여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회자를 당황시키시긴 했지만 우리 행사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박성현 총장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어려울까요? 날씨가 너무 좋은 것이 한대 뜻이
이상조 부회장님이 바로 5월 그 유짜모 이사장님과 저는 교실까지를 연행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당원이네요. 당원이고 이 정권이 바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 그냥 갔다 왔는데 한신대학교는 큰일 나는 학교였습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치, 우리의 돈을 이어갈 수 있는 오늘 정말 하늘도 기뻐하시는 그 마지막 날을 소화하셨는데 결국 이 속에서 이 안에서 시구와 평화와 또한 그런 기쁨을 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의 교육들 열사 기념사업회 임낙경 선생님 비롯한 어디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내빈 소대는 따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그 들불열사 기념사업회 선생님들은 제가 여기 분들에게 인사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들불열사 기념사업회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머지 내비는 1부 때 한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혹시 소개 안 돼서 속상하신 분들은 제게 나중에 따로 메모를 주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윤영봉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김은경 목사님 모시고 한신대의 이 합수윤영봉 기념비가 오게 된 사연 그리고 합수윤영봉과 한신대의 인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눈부신 5월입니다. 근데 그 5월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환한 빛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그늘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늘과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여전히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 자체가 빛이 되는 그러한 역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합수윤환봉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합수윤환봉 기념사업회는 이 제막식을 이제 여기에 헌신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이었고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정신을 계승해서 계속 해줄 우리 들불 기념사업회가 그 정신을 또 계승해서 거기에 7열사들과 더불어서 진행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함께하는 그리고 그 계승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합수윤환봉 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보통 신문이나 미디어에서는 마지막 수배자 그리고 미국으로 정치방명을 하셨고요. 미국에서 오히려 13년 만에 미국에 있는 우리 그 동포들과 그리고 소수민족의 권리를 위해서 민권운동을 그곳에서 정치방명가로서의 민권운동을 펼쳐갔고 그 조직들이 지금 현재도 활발하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5월 계단에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붉은 광장이라고 하는데 단풍나무가 있어서 붉은 광장인가 그렇게 저는 그러는데요. 여기에 우리 이동훈 열사의 지나서 이동훈 열사의 묘비는 우리 강 목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오면 우리 또 5.18의 역사가 히스토리가 있는 비가 여기에 이제 서 있게 되고 여기서 지나서 가면 우리 김복동 할머니의 그 길이 또 뒤가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 기억 안에서 과거를 만나고 현재가 서로 과거와 만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되고 미래가 우리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며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심을 그리고 기장을 제 뼛속까지 한 기장이라고 생각하고 한심의 정신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학교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심어 평화로 부활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한심학원의 정신이고 그리고 기장의 뿌리가 그것을 공급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저는 이제 더 많은 나눔이 있겠지만 다들 시간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날은 오늘은 그날로 다시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하신 여러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마음속에서 깊은 사랑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임낙평 사단법인 들불여자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 월요일날 서울 간다, 서울, 경기도 간다는데, 경기도인데 광주에서는 서울인 줄 알아. 한신대학교 간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하러 가냐. 그래서 윤한봉 선생 기념 조형물 제막식이 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막식이 있기까지 이 강성영 총장님을 비롯한 한신대 공동체 여러분 고맙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수 윤한봉, 저는 10년 후배됩니다. 평상시에는 합수형님, 학수형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합수 그러면은 생소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원래 호는 좀 우아한 한자말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수는 어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기농 비료입니다. 본인이 유기농 비료가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들불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들불 기념사업회는 5.18 항쟁 당시 함께 들불 야학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던 저의 선배 동지들 가운데 7명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윤한봉 선생님께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데 망명을 하셨죠. 희생자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분들이 저희 들불야학에 소속한 7명의 열사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 들불야 기념사업회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고 기념사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기념사업도 전개를 하셨고 또 초대 이사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불야 기념사업회는 들불 7열사뿐만 아니라 윤한봉 선생의 기념사업도 함께 추진을 합니다. 본인께서 10주년까지만 기념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없애라 하는 것이 유지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훌륭하신 합수 형님의 의지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개교 85주년 명문 한신대학교 무궁한 발전을 빌고 또 다시 한번 이 교정 캠퍼스에 합수 윤한봉 선생의
기념 조형물을 이렇게 세워서 미래 세대들에게 그야말로 큰 메시지를 허용해 주신 한신대 공동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제막식을 해야 되는데요. 양옆에서 요 끈을 당기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 제막 참석하실 분들은 요 나와서 장갑을 끼시고 약간 대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막식에 참가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예, 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당겨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예. 그러면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그대로 오세요. 그대로.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이사장님 모시고 사단법인 흡수윤원봉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로 활동했던 윤난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과를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감사를 드려야 돼서 나왔습니다. 홍성담 화백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로 하고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좀 일본을 가시게 됐다고 거듭 양해를 구해달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에 꼭 한신이 빚을 받을 때 저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봉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5.18 때 같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묘지로 가지 않겠다. 5.18 국민묘지로 나를 보내지 마라 이 얘기를 하셨고, 혹시 뭐 민주화 운동을 쭉 했다고 누가 뭐 준다 그러면 받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동백훈장을 주셨는데 장례위원회가 꾸려지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조카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동백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계승 사업회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이 폐기종으로 투병하셨기 때문에 나름 삶을 정리하시면서 주변인들에게 늘 했던 얘기인데 제가 세 가지를 다 따르지 못했습니다. 장례위원회가 꾸려지면 가족도 또 신경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붙고 유랑 선생님 부기 또 이렇게 형제도 또 발언력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은경 이사장님하고 10주년까지 왔는데 문 닫아야 된다. 더 이상 합수윤한봉 때문에 단돈 5,000원이라도 후원을 하게 하는 이런 미안한 일은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우리가 책도 3권 내고 여러 가지 정리를 쭉 했기 때문에 계승 사업은 좀 일정하게 한 것 같다. 기억하고 이런 건. 다만 실천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단을 결의하면서 서운하다. 뭐 하나 남기자. 이게 이제 합수 기념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홍성담 화백께서 하몽이 형님은 내가 해야지 라고 이제 손들고 나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홍성담 화백하고 어떻게 이 윤한봉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지켰던 원칙은 한 2가지 됩니다. 하나는 합수는 한 번도
내가 주인공으로 자기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항상 도움 주는 일을 자처하셨기 때문에 합수를 기념한다면 그의 친구들과 합수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합수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함께 드러나야 된다. 윤한봉이 드러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가졌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생각하기에 미래 세대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면 제일 좋은 장소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모교였던 것이 1차적으로 검토가 됐고 전대는 그래서 다른 작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진 고향으로 갈 뻔한 걸 강진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진 이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 저기 기념사업회 이제라도 꾸릴란다 하고 지금 이범용 대표님이랑 우리 김삼주 전무님 모셨는데요. 늦게 그냥 합수에 또 기념사업회가 꾸려졌습니다. 합수기념사업회 강진에. 또 그런 일들을 이어가실 거라고 보고 저희는 이제 해산하면서 합수가 꾸린 사람먹인 들불기념사업회가 합수 정신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하신 거고요. 이 작품의 뒤에 홍성담 화백이 짧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좀 창작의 영역이라 더 구체적인 말씀은 빗받을 때도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가족으로서 또 마지막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로서 오늘 85주년 기념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정말 합수쌤이 좋아하시겠구나. 당신을 기념하는 이게 한신으로 온다라고 하는 걸 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100년 또 한국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뛰어난 인재들이 수없이 배출될 한신대학교에서 합수윤한봉 선생님을 품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좋은 자리 내어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문화 공연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예술가 어디 계시죠? 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 5.18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연을 하신 적이 있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막식 순서는 끝났는데요. 우리 아까 붉은 광장이라고 말했던, 근데 지금 학생들은 그걸 5월 계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월 계단을 새로 다시 조성하는, 원래 있지만 약간 오래돼서 새로 조성하는 다시 봄 선포식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80년대 초반 학번들은 붉은 광장이라고 불렀대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학생들이 여기를 5월 계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5월 계단이 보시면 조금 낡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5월 계단을 조금 정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있었고,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한신대에 갖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커서 오랫동안 요 5월 계단을 다시 보수하는, 정비하는 게 한신대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총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여기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어느 분들이 다시 봄 선포식 하자, 두 개 이중적 의미를 가진 걸로 하자, 5월을 다시 보는 거랑 여기 다시 봄이 온다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갖자라고 해서 다시 봄 선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 경과 보고를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월 계단은 한신의 역사와 함께 살아있는 정신이며 심장과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계단 1984년 만우관 건축과 함께 5월 계단이 조성되었습니다. 82년에 만우관이 기공되었고 84년 3월부터 만우관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84년 3월쯤에서 이 5월 계단이 지금 형태의 5월 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5년 5월 계단에서 졸업식을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86년 5월 27일 유도곤 열사비가 제막되었고 87년 60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추모제와 4.13 호원철폐 삭발식 등 민주화 투쟁을 위한 토론의 장이었던 이 5월 계단, 대한민국 민주화를 향한 교수님들과 청년 학생들의 투쟁과 함성, 외침이 있었던 5월 계단, 문익환 목사님, 백기현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강연과 투쟁 결의 선포식, 학생들의 축제와 학생의 출범식, 동연제 등을 했던, 그리고 여기서 학술제 행사를 했었던 5월 계단 장소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신학과 류동훈, 국사학과 이혜진, 경영학과 강민호 열사 등 각종 추모제가 진행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89년 학내 민주화 투쟁과 그로 인한 갈등과 아픔이 상처로 남아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6년 3월 야외 수업하던 중 차량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했던 이소연 학우의 아픔이 함께 있던 곳, 이곳이 바로 5월 계단입니다. 학교의 맨 중앙에 위치하며 한신의 역사와 함께 숨쉬었던 한신 모든 구성원들의 기쁨과 슬픔, 희노애락이 겹겹이 쌓여진 장소, 이곳이 5월 계단입니다. 이제는 오랜 세월의 흐름과 함께 낡고 그 의미가 약화되었지만 한신의 역사와 함께 숨쉬는 공간이며 한신 모든 구성원들의 고향인 5월 계단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한신대학교 개교 85주년과 광주민주화 45주년을 맞아 5월 계단 다시봄 조성 선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른들 인사말 먼저 부탁을 드렸더니 어른들 두 분께서 학생들 말을 먼저 드려야겠다고 꼭 이야기를 하셔서 학생 대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대표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12월 3일 계엄의 밤에 국회로 달려가서 국회를 지켰던 시민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 학생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최주 학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신대학교 사회학 전공 3학년 학생이자 한신학부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당일 국회 현장에 나갔던 청년으로서 제 이런 경험을 5월 계단이 품고 있는 5.18 민주항쟁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 저는 쭈꾸미 삼겹살을 먹고 있었습니다. 12월 2일에 한신학부 종강호 마감이 끝났기 때문에 한창 학교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오랜만에 본가인 금천구에 내려가서 친구들을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학보사 기자들이 모여있는 톡방에 비상계엄이라 적힌 뉴스 화면이 공유되었습니다. 생소한 단어에 저와 친구들은 당장 뉴스를 틀어 담화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학교는 갈 수 있는 건지 집에서 못 나오는 것은 아닌지 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가 말도 안 되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럼에도 국가폭력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차차 익혔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학보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때 반드시 이 기사를 냈어야 했네 라고 후회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시점을 벗어나 나중에 보도한다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기사, 이를테면 사람들을 모으고 공론장을 만들어 뭔가를 바꿔야만 하는 시시성이 중요한 기사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랑은 별개로 하염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항상 조급하게 느껴졌습니다. 12월 3일 국회 앞으로 간 것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까닭에 현장을 담아놓기라도 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국회 앞은 사람이 많았고 시끄러웠으며 겨울이었지만 더웠습니다. 사람들은 경직되면서도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정문 바로 앞에서 확성기를 든 한 사람을 주축으로 사람들은 비상계엄 해제하라를 연신 외쳤습니다. 사람이 많은 탓에 그 일대에서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고 확성기를 든 사람은 전화를 통해 실시간 뉴스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군대가 여의도에서 철수하고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하고 해가 뜰 때까지 사람들은 많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해제 이후에는 시위의 양상이 바뀌었는데 한 사람씩 나무 상자 위에 올라가 자유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의 수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의정부 사는 직장인, 자신을 이찍이라 칭하는 20대 남성까지 모두 사는 것도 삶의 모습도 다양한 민초들이었습니다. 그 나무 상자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우리나라에 대한 각자의 다른 모습을 꺼내놓았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항상 윤석열 탄핵이었지만요. 우리는 윤석열이 파면되기까지 무수한 광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의 더운 숨은 그 이후 벌어지는 정치적 분열로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다시 제자리를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5월 계단이 담고 있는 5.18 정신은 혐오로 물든 극한 대립 속에서 미래의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는 시민들 속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5.18의 주역은 구두 닦기나 신문 돌리기, 심지어 주먹을 쓰는 일을 하는 평범하고 가난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두환 신공부에 의해 나라가 엎어지는 꼴을 보고도 본능적으로 뛰쳐나가 싸웠습니다. 유일한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평범한 시민들이, 어쩌면 꽤나 힘겨운 일상을 영위하는 시민들이 나라가 엎어지다 달려가 파국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단히 숭고한 정신이나 이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반사적인 방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한 희망은 무궁무진합니다. 무엇보다 이 5월 계단에 담겨있는 저항의 정신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학교 선배들은 이 계단에서 수많은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정신, 아무 핑계도 대지 않고 내가 발 딛고 선 곳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실천하는 그 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님이신 이훈삼 목사님께서 축사 및 경력사 뭐 어떤 성격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종호 학생 이름에 맞는 멋진 회고였습니다. 저는 82년도에 철학 A과로 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80년대 초반은 정말 우리들의 학교가 가열찬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전두환 군부 독재가 폭압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들의 투쟁도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의 실질적인 장소가 바로 여기 5월 계단, 우리는 붉은 광장이라고 했고, 그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낭만적인 동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고라로 상징되는 광장은 모든 사회와 개인이 소통하는 그런 논의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80년대 초반 중반을 살면서 이 역사적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지성이란 무엇인지, 대학생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독교인은 이런 때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붉은 계단이었습니다. 여기서 대화했고, 때로는 뜨겁게 논쟁했고, 또 때로 모여서 그 뜨거운 마음을 외치며 도를 향해서 집단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광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몇 번의 현대사 속에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무너질 위기가 있었지만 광화문 광장이라는 이 광장의 열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아냈고 새로운 역사를 써냈습니다. 오늘 한신대학교가 5월 광장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은 무너진 민주사회를 새롭게 복원할 수 있는 우리의 청년 세대들에게 광장의 의미를, 광장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월 광장의 물질적인 복원을 통해서 다시 이곳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뜨겁게 논의하고 논쟁하고 밤을 새우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광장, 한신 공동체, 기장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공동체가 더 심오하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광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 너무 감동적인 이 5월 광장의 복원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결단과 희망이 될 줄로 믿고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유동훈 열사의 동기이시자 증경총회장이신 전상근 증경총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게 축사가 될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에서 우리 들불 제막식 하면서 우리 총장님이 유동훈 열사 쭉 얘기하는데 제가 빠졌더라고요. 제가 108회 총회장 지냈습니다마는 이 자리 온 이유는 5.18 기념 여러 행사들 그 속에 유동훈 열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7구 동기였고요. 아까 행사 쭉 과정 속에 얘기하시는 그 얘기들 우리 들으면서 사실 그 당시 5.18 이 문제를 드러내게 됐던 것도 바로 이 유동훈 열사 때문이었고, 그래서 우리 이춘섭 동문회장님이
주도하시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 7구 학번들이 함께 따라서 유동훈 열사의 그 죽음을 애도하고 정말 한 소년이 우리 7구 학번 안에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함께 했던 것, 그래서 결국 북부경찰서 퇴소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마는 모두가 다 끌려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훈 열사 제막 열사비 그 제막식에도 우리 7구 동기들이 앞장섰고, 아마 유동훈 열사 비를 이 붉은 광장 위에 세우게 된 것도 7구 동기의 드센 항의와 또 여러 가지 정말 투쟁, 우리는 투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쟁 속에 저게 제막이 됐고, 그것 때문에 아마 여기가 5월 광장으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고, 제가 그 7구 동기의 동기 회장입니다. 그래서 더 뜻깊은 자리 이렇게 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하는 얘기하니까 진짜 이거 조성 다시 해야겠더라고요. 조성하면서 참 잘 우리 이름을 정한 것 같아요. 다시 봄.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유동훈 열사를 돌아보게 되었고, 또 이 5월 광장이 정말 다시 새롭게 건축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 계단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유동훈 열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고, 또 그것은 5월 한 소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고, 또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 유동훈 열사가 외쳤던 한마디가 더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역사 속에 나를 내어 던지러 갑니다라고 아버지께 얘기했던 그 말이 들불로 다시 한번 타오르며, 오늘 또 들불 하셨던 귀한 그 제막식에도 또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뜻을 모아서 축사라고 했는데 축사라기보다는 회고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봅니다. 다시 봄, 정말 아름다운 이 5월 광장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은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깊은 곳에서부터 5.18 한 소년이 다시 드러나고, 또 그것이 온 세계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념 퍼포먼스를 할 텐데요. 저기 장갑을 끼시고 벽돌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주시면 어떠실까요? 처음 여기 우리 다시금 선포식을 선포하신다는 의미로 마음을 모아서 저기 약간 줄을 맞춰주시면, 여기 오시면 여기로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또 하나 둘 셋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별돌 축석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2부 행사를 모두 마치겠는데요.